원주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배성범 중앙지검장님, 우리 검사장님께서 검사가 되신 게 2006년도부터 1996년도부터니까 이제 23년 돼 가시네요, 그죠? 24년, 그죠? 아마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고요. 근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맨날 개혁한다고 그래요? 개혁해야 된다고?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로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가지만 한번 찍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오늘도 국민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태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건을 아마 조사부장으로 계실 때 기소하신 것 같아요. 그죠? 횡령죄로. 그 김종익 씨를, 그죠?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아마 횡령했다 기소가 됐는데,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돼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김종익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씨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참석한 결혼식에 혼주한테다가 축의금 얼마 냈느냐 이것까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만 원 3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리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싹싹 긁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아니 쟁점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쟁점 문제가 아니라 수사할 때 비자금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사용됐는지를 본인이 혼주한테 밝히지 않으면 검사로서는 그 사용처를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주한테 그것은 검사 입장에서 얼마 당연한 거 냈는지까지도 아니겠습니까? 싹싹 물어봤다는 그런 게 과연 그 적합하냐.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있어서 어떤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본인에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는데 본인이 현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가면 회사들이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 자기가 공무로 썼다고 이렇게 입증이 안 되면 다 유죄 판결을 해왔어요. 법원에서는. 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저도 그죠? 검사님만큼은 법조정을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무리한 이런 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피의사실공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 몇 년 동안 간첩으로 완전 매도가 됐어요. 인터넷 보면은 다 대거 뭐 때려 죽일 놈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느냐. 일단 간첩으로 유죄 판결되기 전에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그 증거를 조작해가 제출을 했죠. 검사님들은 전혀 그거 몰랐어요. 알고서 했는지 몰랐는지 그건 과거사에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로 여기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검사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갖고 간 자료, 검찰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이 그대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누가 얘기해줬구나. 그 중에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확하면 그런 것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그런 게 근절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오보 대응을 해서 정확하게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냐라고 언론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그래서 경우에 오보 대응을 그렇게 검사장님처럼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그거 안 끝나요. 일 없어지지 않아요. 기자들이 얘기해 줍니까? 누가 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지.
그 동경지검에서 1985년도에 대어올린 3대 원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좀 그런 거를. 그냥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도 아무리 법으로 처벌하고 뭘 강조해도 기자들은 취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피의사 중국비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동경지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가지고 용의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찰발 누구 이렇게 보도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출입을 정지시켜버려요. 그 언론사를.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대검에서 그렇고 저희들도 이 사건만큼 저도 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만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제가 예. 항상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검찰 수사 하지 말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수사들이 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여태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언론 조작, 언론 공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 공작을. 검찰에서 언론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 소장님. 네,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동경지검에서 얘기하는 실하고 이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학도록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제가 얼핏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언론사 취재나 어떤 패널티는 언론사 자율적 기자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보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의 예전에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이전에 야당 대표이신 분의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이전에 또 뭐 야당 의원님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반드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잘 아직 못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다음에 종합국감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총장을 통해 들어보거나 장관을 통해 들어보거나 누굴 통해 들어보거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다음이 아니라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